우리의 삶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가 마음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해 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내가 했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온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후에도 어색했던 순간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험,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평온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 생각들에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를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고개 숙이지 말고 그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을 때 그 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청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그 어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7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스스로를 초대하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의 패턴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당신의 마음이라는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그저 스쳐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되 당신의 힘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지켜보되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인식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인식은 당신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식은 감정적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생각이 자주 나타나는지, 어떤 생각은 부족한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처음 볼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은 가장 먼저 축하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비판과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스스로를 심하게 몰아세우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건네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우리 안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당신 마음의 하늘을 떠다니는 일시적인 구름일 뿐입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불안함, 슬픔과 같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진정되어 감정적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인터넷창에 갑자기 나타나는 팝업 광고라고 생각해보세요. 성가시고 집중을 방해하지만 영구적이거나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우스를 가져가 X버튼을 누르면 사라질 뿐입니다. 문제는 팝업 광고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고의 내용을 진짜라고 믿고 클릭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블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팝업 광고나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두 명의 스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자 한 스님이 이런 나쁜 징조로군이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님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구름은 그저 왔다가 갈 뿐이네. 구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그들의 반응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되 그것 자체가 되지는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오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지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나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잠들기 직전에 불안한 생각이 들거나 혹은 사무실 문을 열기 직전에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오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패턴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들에 도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항상 현실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의심이 고개를 들 때 지레짐작하지 말고 조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굴복하지 말고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를 때 무조건 믿지 말고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번성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을 때 자라나며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때 승리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십시오. 두려움의 이면에서 당신은 명료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의심의 이면에서 당신은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소음의 이면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의 족쇄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심리치료 기법은 비합리적인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감정적인 힘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오랫동안 증명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막연한 두려움인가?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반대로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당신은 마치 당신 마음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당신 마음속의 비판가라는 검사는 모든 재판에서 승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고 증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당신을 괴롭혔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그것을 더 균형 잡히고 힘을 주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다시 써보는 겁니다. 이러한 하루 생각 재판을 통해 당신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고 다음날 아침 더 큰 에너지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리프레이밍입니다. 철학자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가 보는 사물들이 바뀐다. 당신의 생각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이 바로 지금 다음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다음 챕터 제목을 정하고 앞으로의 몇 페이지를 직접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관점을 바꾸면 힘이 생기며 렌즈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긍정적인 재해석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근길에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회사에 늦을 뻔했습니다. 당신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와중에 당신에게 미소 지어준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제 시간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경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그 경험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험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면 당신의 기분은 나빠집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유용했다, 통찰력을 주었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규정하면 그 경험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폭풍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파괴된 잔해만을 보지만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닷새만 지나도 쉬워질 것이고 5달이 지나면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밤 관점 전환 항아리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종이에 적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서 적은 뒤 항아리에 넣는 것입니다. 몇 주만 지나면 당신의 뇌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재구성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 챙김은 그저 현재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호흡은 당신 마음에 닫힙니다. 명상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꾸준함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삶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속도를 늦춘다면 어떨까요?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고 여유롭게, 침착하게, 그리고 멋지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5분 타이머를 맞춰보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단 5분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놀랍도록 맑아질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감정을 항상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선택할 수 없지만 당신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혼란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내면의 평화는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와 같습니다. 오늘 단 15분이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보세요. 향긋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춤을 추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전과 후의 기분 변화를 느껴보세요. 긍정성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신도 곁에 있기만 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당신의 몸, 즉 영혼이 머무는 성전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 증상을 30%까지 감소시키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질 좋은 수면은 감정의 기준선을 재설정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어느 선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자고 슬플 때 움직여라. 몸을 돌보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입니다. 하루 7시간의 수면, 8잔의 물, 그리고 15분의 움직임. 이 간단한 공식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문을 펼쳐 세상 소식을 찾아봤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하다가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온갖 뉴스와 부정적인 소식에 노출됩니다. 뉴스가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사랑과 연결을 찾던 우리의 뇌에 엄청난 혼란과 피로를 줍니다. 세상 소식에 귀를 닫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디지털 다이어트를 실천하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뉴스나 소셜미디어 없이 지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십시오. 부정적인 계정은 뮤트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나 긍정적인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구독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이 7가지 방법이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힘을 줄이고 설령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